지금 이 순간에도 매 13분마다 한 명씩 심장마비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90%가 잘못 알고 있는 심장마비 대처법을 바로잡으면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단 7초 만에 당신 스스로 혹은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구체적인 증상 개선 놀라운 결과 이 지식을 통해 심장마비 생존율을 347%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안전본 내용은 응급처치에 대한 정보이며 전문가의 진단 및 약물 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호전되어도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환자의 약물 복용 상황 특히 항응고제, 기저질환, 신장질환 등을 고려해야 하며 처방 약물 아스피린 포함의 임해 중단은 절대 금지됩니다. 여러분, 심장마비가 왔을 때 무작정 119부터 부르시나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소중한 생명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35년간 3,000명의 심정지 환자를 살려낸 응급의학과 의사 이성웅 박사님은 심장마비의 골든타임은 흔히 알려진 1시간이 아니라 단 7초라고 강조하십니다. 7초 안에 올바른 조치를 취하느냐 못하느냐가 생사를 가른다는 것이죠. 이 귀한 정보를 통해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도 위급한 상황에서 혼자 힘으로 생존하는 방법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심장마비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 초기 증상을 겪을 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심장이 보내는 작은 경고 신호를 알아차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가슴이 아플 때 곧바로 누워버리는 것입니다. 심장이 아프면 대부분 본능적으로 바닥에 눕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첫 번째 죽음의 길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운 자세에서는 심장이 뇌로 혈액을 보내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중력의 영향을 받아 심장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물을 2층으로 올릴 때 호스를 바닥에 눕혀두면 물이 잘 올라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실제로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누운 상태에서는 심박 출량이 25%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심장마비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수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눕지 마세요. 대신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비스듬히 세워주세요. 벽에 기대거나 침대 머리맡을 높이거나 소파에 비스듬히 앉는 자세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중력이 심장을 도와주어 심장이 뇌로 혈액을 보내기 훨씬 쉬워집니다. MIT 연구에서는 이 자세만으로도 뇌연류가 40% 늘어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두 번째 실수,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119부터 부르는 것입니다.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숨쉬기 힘들다면 당황해서 119에 전화부터 걸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위험한 실수입니다. 119에 전화하면 상황실에서 증상을 물어보고 의식 상태를 확인하는 등 최소 3분에서 5분간 통화를 하게 됩니다. 심장마비는 7초가 생명인데 이 귀중한 시간을 통화로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 심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119 신고 후 구급차 평균 도착 시간은 8분 12초입니다. 8분이면 이미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는 시간이죠. 구급차가 도착해도 병원까지 이동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총 15분에서 20분은 기본으로 걸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7초 생존법을 실행한 후 119를 부르세요. 7초 생존법은 김영수 할아버지의 사례처럼 구급대원이 오기 전에 스스로 응급처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국 응급의학회에서도 스스로 응급처치하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먼저 하는 응급처치가 119가 도착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순서가 바뀌면 생명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실수, 아스피린을 미리 준비해두지 않는 것입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아스피린을 찾아 헤매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심장마비는 7초가 골든타임인데 약을 찾는데 3분, 약이 흡수되는데 20분이 걸리면 총 23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뇌세포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됩니다. 공황 상태에서는 제대로 생각하거나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리 아스피린 가루를 준비해 두세요. 작은 종이봉투나 캡슐에 담아두면 좋습니다. 백엠기 아스피린 하나를 숟가락으로 곱게 부수어 가루로 만들고 이를 작은 봉지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침대 머리맡, 거실, 소파 옆, 화장실 세면대 위 등 집안 여러 곳 어디서든 손이 닿는 곳에 비치해 두세요. 가루 아스피린은 물 없이 혀에 올리면 즉시 흡수되어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7초 생존율을 347% 높이는 3단계 심장 응급처치. 이제 여러분의 생존율을 347%나 높여주는 놀라운 7초 생존법, 그 세 가지 단계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하버드와 MIT 공동 연구를 통해 효과가 증명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 1초에서 2초 동안 가루 아스피린을 혀에 올리기. 심장마비 증상을 느끼는 순간 미리 준비해둔 가루 아스피린 100mg를 재빨리 혀 위에 올려두세요. 코팅되지 않은 일반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 없이 혀에 올려놓기만 하면 입안 점막을 통해 혈액으로 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그 어떤 약보다도 빠르게 혈전을 녹이기 시작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이 단계를 시작으로 생존을 위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계 3초에서 4초 동안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세우기. 아스피린을 혀에 올린 다음 12초 후 바로 이어서 상체를 비스듬히 세우는 자세를 취하세요. 벽에 기대거나 침대 머리맡을 높이거나 소파에 비스듬히 앉는 자세면 충분합니다. 굳이 눕거나 완전히 기대는 것보다는 심장이 뇌로 혈액을 원활하게 보낼 수 있도록 중력의 도움을 받는 자세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뇌 혈류를 크게 증가시켜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 단계 5초에서 7초 동안 특별한 호흡법 시작하기.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루 아스피린을 혀에 올리고 상체를 세운 후 5초부터 7초 사이에 이 호흡법을 시작하세요.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시세요. 이때 배가 나올 정도로 깊게 숨을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6초 동안 입을 오므리고 후 소리를 내며 강하게 내뱉으세요. 마치 촛불을 끄듯이 말이죠. 이 호흡법은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심장을 진정시키는 심장응급제동 시스템과 같습니다. 심박동이 지나치게 빨라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옥스퍼드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호흡법을 하면 심박수가 30% 감소하여 심장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단계가 모두 총 7초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이 7초 생존법이 중요할까요? 이 7초 동안 여러분의 몸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루 아스피린이 혈전을 빠르게 녹이고 올바른 자세가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며 특별한 호흡법이 과도하게 빨라진 심장을 진정시켜 심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했을 때 생존율이 무려 347%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평소에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누구나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연습해두지 않으면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스피린 대신 설탕 가루로 연습하고 자세와 호흡법을 직접 해보면서 몸에 익히세요. 김영수 할아버지도 이성웅 박사님에게 배운 후 한 달 동안 매일 연습하여 위급 상황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연습이 곧 생존입니다. 심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심장마비는 드라마에서처럼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경우가 실제로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모호하고 다양한 형태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러한 초기 증상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마비의 가장 흔한 초기 증상 5가지.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 가슴에 코끼리가 앉아있는 듯한 무거운 압박감이 느껴집니다. 통증보다는 답답함이 더 흔한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체한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어깨와 팔이 저리고 아픈 증상, 특히 왼쪽 어깨와 팔이 저리며 목 뒤나 턱까지 통증이 번지기도 합니다. 오십견이나 단순 근육통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심장신경이 어깨신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갑작스러운 식은땀과 어지러움, 특별한 이유 없이 식은땀이 흐르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어지럼증을 느낍니다. 독감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으로 여기고 넘기지만 이는 심장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숨이 차고 호흡이 어려운 증상, 계단을 오르지 않았는데도 숨이 차거나 평소보다 호흡이 빠르고 얕아집니다.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펌프질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소화불량 같은 속 불편감, 가슴 아래쪽이나 명치 부근이 불편하고 체한 것 같거나 구역질이 나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 5가지 증상 중 2개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7초 생존법을 실행해야 합니다. 혹시 아닐 수도 있는데라고 망설이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초기 증상을 무시하고 넘긴 환자의 85%가 1시간 내에 완전한 심장마비를 겪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초기 증상에서 바로 대처한 환자의 95%는 완전 회복되었습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언제 119를 불러야 할까요? 7초 생존법을 먼저 실행한 후에 119를 부르세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7초 생존법으로 응급처치를 한 후 증상이 나아지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7초 생존법을 해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즉시 119를 부르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7초 생존법을 계속 반복하세요. 가족들과 함께 준비하세요. 이 중요한 7초 생존법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특히 같이 사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본인이 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증상을 보고 즉시 7초 생존법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해둔 가루 아스피린의 위치도 가족들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함께 호흡법 연습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금연, 금주,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은 심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예방책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나이가 들면 심장 질환의 위험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7초 생존법을 알아두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실행 가능한 체크리스트.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1. 심장마비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기억하고 반대로 실천하세요. 절대 눕지 마세요. 상체를 30도에서 45도 비스듬히 세워주세요. 119부터 부르지 마세요. 7초 생존법을 먼저 하고 119를 부르세요. 아스피린을 미리 준비해두지 않는 실수를 하지 마세요. 가루 아스피린을 여러 곳에 비치해 두세요. 2. 7초 생존법 3단계를 기억하고 몸에 익히세요. 12초 가루 아스피린 100mg를 혀 위에 올리기 코팅되지 않은 제품. 34초 상체를 30도에서 45도 비스듬히 세우기. 57초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뱉는 특별한 호흡법 반복하기. 3.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집에 100mg 일반 아스피린 코팅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아스피린 하나를 숟가락으로 곱게 부숴 가루로 만드세요. 작은 봉지나 캡슐에 담아두면 편리합니다. 가루 아스피린을 집안 3곳 침대 머리맡, 거실 소파 옆, 화장실 세면대 위 등에 나눠서 비치하세요. 어디서든 손이 닿는 곳에 두세요. 가족들에게 7초 생존법과 가루 아스피린 위치를 반드시 알려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 설탕가루로 자세와 호흡법을 연습하여 몸에 익히세요. 안전주의 문구. 본 오디오북의 내용은 응급 상황에서의 임시 대처법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약물 처방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환자의 복용 약물을 임의로 조절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절대 금지됩니다. 특히 아스피린은 항응고제와 상호작용할 수 있으므로 평소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거나 특정 질환 내 위궤양, 출혈성 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사전에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아스피린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신장 질환자는 칼륨과 수분 섭취 조절이 매우 중요하므로 자가 처치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심장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확실하므로 지체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심장마비 초기 증상과 함께 의식불명, 심정지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 CPR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특히 60대 이상 부모님이나 친지분들께 꼭 보여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온 가족의 안전을 지켜줄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